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3일 토요일 저녁 9시 28분입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영상 녹화 없고요.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미국과 유럽 마감 살펴볼게요.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상승, 미국 상승. 미국이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상승 마감한 겁니다. 기존 추세에는 변화가 없죠? 기존 추세, 금리나 기대감으로 인해서 금리와 달러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그 기존 추세에는 아직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기존 추세는 잘 유지되고 있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겉모습인 거고 조금 이제 자세한 내용을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미국 증시 어젯밤 있었던 일들을 보시면은 올랐다가 빠졌습니다. 올랐다 빠지면서 다시 한번 저항을 확인했죠. 근데 보시다시피 장 막판까지 계속 흘러내린 게 아니고 장 막판에는 어느 정도 하방 정직 정도 확인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나스닥이나 S&P는 약하지만 상승 쪽에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매도세가 있긴 있는데 아직 강력한 매도세까지라고 이야기하긴 좀 부담스럽고 여전히 대기 매수세가 강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아직 기존 추세는 유효하구나. 주식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는 기존 추세는 유효하구나 라는 걸 알 수는 있는데요. 근데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될 점이 있죠. 이 금요일 전날 목요일 날에 미국 증시는 한번 말씀드렸죠. 약하게 저항을 확인했다. 뭘로? 물가지표 CPI가 나온 걸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약하게 저항을 확인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도 금요일 날 밤에도 약하게 저항을 확인했어요. 그렇다면은 약하게 저항을 확인을 두 번 한 겁니다. 한 번 확인과 두 번 확인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한 번 저항을 확인해서 도지형봉이 나왔고 어제까지 확인하면서 도지형봉이 나왔다. 약한 저항 한 번, 약한 저항 두 번을 확인했으니까 약한 저항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두 번 연속 확인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신뢰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추세 전환의 가능성 이런 거를 조금은 좀 더 가능성을 좀 높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만 보면 안 되죠. 그죠? 목요일, 금요일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관점을 좀 더 뒤로 돌려서 보면은 지금 이거는 여기 전고점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저항 자리란 말입니다. 전고점이 여기 있는데 이 자리를 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약한 저항이 두 번 누적되면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건 장차 어떤 쌍고점이 만들어지면서 전형적인 쌍고점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추세가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어제 그래서 좀 중요했죠. 그죠? 약한 저항을 하루 확인했는데 그걸 재검증한 겁니다. 물론 근데 목요일 날도 약한 저항을 확인했고 금요일 날도 약한 저항을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력한 야 이거 봐라 큰일 났다 이거 세계 증시 전환된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 싸움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하여튼 지켜보자고요. 저항을 확인했다. 저항을 확인하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기술적으로 중요한 날이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하방 진입했죠. 그래서 나스닥이요. 잘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냥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들이 나왔으니까 기계적으로 걱정할 것도 없고 근심을 가질 것도 없고 내가 생각했던 조건이 나왔다. 진입한다. 그냥 기계적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좀 빨리 잤는데 잠을 잘 자진 못했죠. 그죠? 어젯밤에 왜냐면은 하루 종일 혼조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빨리 자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눈만 감고 있었지 사실 좀 밤에 잠이 잘 오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는 대충 했으니까요. 이슈들 어젯밤 시장에 작용했던 이슈들을 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알아볼게요. 일단 한국 증시가 마감이 된 이후에 이제 어떤 소식이 시장으로 움직였냐면은 후티 반군 어쩌고저쩌고 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다시 부각이 됐습니다. 한국 증시 마감하고 유럽 증시 개장하고 미국 증시 개장하기 전에 그 애매한 시간에 후티 반군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주말인데요. 주말에도 계속해서 보니까 미국이 후티 기지를 폭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주말에도 어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조금씩 더 심화가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거는 월요일 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죠?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는 심화가 되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후티 기지를 공격했다, 후티 반군을 공격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쟁의 확전 가능성 요거를 좀 높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무시할 수 없는 이슈긴 하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투닥투닥거리는 게 그 지정학적 리스크, 이 전쟁이 지속이 되고 있고
후티 반군은 뭐 아시다시피 뭐 팔레스타인 쪽이고요. 후티 반군은 근데 아시다시피 뭐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란의 전쟁 참여 가능성, 어떤 확전 가능성 이런 게 조금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금은요. 근데 아직 막 본격적으로 높아지고 그런 건 아니고 이 전쟁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 이슈가 예를 들어 전쟁을 시장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죠? 주로 안전자산 선호 이런 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야, 전쟁이 진짜 걱정된다라고 한다면, 진짜 전쟁에 대한 걱정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금이 급등할 거고 달러가 급등할 거고 안전자산 채권으로 돈이 몰리면서 금리가 푹 떨어질 겁니다. 그죠? 근데 어젯밤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까지 금융시장은 3월 금리 인하 기대론에 3월 금리 인하론에 굉장히 꽂혀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은 경제적인 이슈만 보고 있죠. 아직까지 평상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 실적 이런 거에 주목을 하고 있죠. 아직까지 전쟁이 핫 이슈로 떠오른 건 아니고 이것도 어떤 약한 우려 등장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약한 우려들이 좀 등장을 한 거예요. 이번 주에 목요일 날에 그죠? 물가지표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뭐라 말씀드렸죠? 약한 우려가 좀 등장했다. 여전히 디스인플레이션 추세적으로 가는 거는 그런 믿음엔 변화가 없는데 그래도 인플레와의 싸움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라는 약한 우려 등장 말씀드렸고 지정학적 리스크 이것도 약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약한 이슈들로 인해서 시장의 어떤 금이 가고 있는 거고 시장의 강력한 추세에 금이 가고 있는 거고 그런 강력한 추세에 금이 가면서 약한 매도세가 조금씩 이틀 연속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 시장에 등장한 이 금간 것이 크랙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옆으로 샜는데 하여튼 시간 순서대로 다시 이슈를 좀 알아보자면 저 후티 반군, 저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다. 이걸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국제유가가 4% 가까이 올라가면서 금리가 막 크게 올라가는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그죠? 국제유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물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시장이 좀 불안했었죠. 하지만 이 소식은 이제 금방 다른 경제적인 이슈들에 의해서 묻혔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은행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어요. 잠시 실적들 보고 가겠습니다. 금요일날 발표된 실적들 다 미국 개장 전에 발표된 거예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등 이런 시티그룹 이런 등등 금융주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대부분 좋죠. 웰스파고의 이익이 이거 이익 맞죠? 웰스파고의 이익이 조금 줄어든 거 말고는 대부분 예상치에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다소 조금 좀 회복하는 듯한 모습도 좀 보였으나 사실 이거에 의해서 크게 시장이 움직인 것 같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지표가 다시 한번 발표됐습니다. PPI 사실 CPI가 중요하지 PPI는 그래도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하여튼 이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PPI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이제 환호를 했죠. 여기서부터 PPI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물가지표가 이 생산자 물가지표가 예상을 좀 많이 하회했죠. 전반적으로 다 예상을 좀 많이 하회했어요. 예상치가 0.1이었는데 마이너스 0.1 나오고 1.3이었는데 1.0 나오고 예상치를 좀 많이 하회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코어 물가는 조금 좀 찐득하긴 한데 그래도 많이 낮아졌죠. 이걸 보고 나서 이제 시장은 좀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비리비리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걸로 인해서 비리비리 하던 그런 미국 증시는 일단 크게 상승을 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상승해서 출발한 미국 증시는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담이 있죠. 어떤 전날 만들어놨던 고점에 대한 부담 또 그리고 잔잔한 우려들이 등장했다라 말씀드린 거 있죠. 목요일날 물가지표에 대한 부담 짜잘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 또 그리고 기술적으로 쌍고점 우려 이런 것들이 더해져가지고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이 많이 올랐던 이 부분을 결과적으로 저항으로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마감이 된 겁니다. 어젯밤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그런 인플레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 부활 우려 또 그리고 한편으로 괜찮았던 기업 실적 이런 것들이 호재와 악재가 좀 복합적으로 좀 서로 좀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어젯밤은 보합이란 자리가 여기인데 보합을 몇 번이나 터치했습니다. 붕괴시켰다가 회복하고 붕괴시키자마자 회복하고 붕괴시키자마자 회복하고 붕괴하자마자 회복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혼조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일단 어제 장에서도 분명히 명확하게 보였던 거는
위에 너무 많이 올라가면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제 목요일날 물가지표로 인해 목요일날 좀 높았던 물가지표로 인해 발생한 뭐 시장의 크랙, 어떤 금이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하여튼 이 물가지표가 목요일날 발표되고 나서 오늘부터 금요일날 밤부터 뭐 조금 본격적인 물가지표에 대한 해석이 좀 적용이 될 수도 있다, 해석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뭐 이런 모습으로 좀 나타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뭔가 시장이 이제 좀 경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물가가 조금 높다? 후티방군 소식도 나오고, 근데 생산자 물가지표 같이 일부 뭐 좋은 지표들도 있고, 기업의 실적들도 있고, 드디어 이제 좀 분위기가 마냥 상승해서 최소한 이제 야 고민 정도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조금 과열됐던 분위기가 좀 식어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분위기가 뭐 보시다시피 조금은 좀 다운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전환, 아시다시피 뭐 시장은 심리가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심리가 조금씩 식어가고 있는 점들을 보면은 어쩌면은 이제 드디어 기존 추세 몇 달간 한 10월 말쯤부터 이어온 이 강력한 초강력 추세가 드디어 전환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쭉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 다 말씀드렸고요. 뭐 그죠? 그 기술적인 이야기 이런 거 다 했죠. 예. 일단 뭐 이 그 선물 지수로 보나 현물 지수로 보나 일단은 대부분 다 어딘가를 못 넘고 있다 이겁니다. 올랐다 빠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윗골이 쭈루시 달리고 있고, 어제는 보시다시피 뭐 딱히 S&P나 나스닥이나 둘 다 전일 만들어놨던 고점을 높이지도 못했고, 어쨌든 어딘가 저항을 확인한 셈입니다. 저항 확인한 의미는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5분봉인데요. 이제 30분봉보다 이제 5분봉까지 보고 있네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자리가 그 자리죠. 17,000에서 한 17,050 정도 사이는 일단은 올라가면은 일단 올라가면 다시 되돌려질 수 있는 자리다. 이 자리에 급격하게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들이대면은 이런 자리는 하방 베팅의 이런 자리는 하방 베팅을 해볼 수 있다라고 뭐 그런 식으로 금요일날 시나리오 말씀드렸죠.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가 일단 그대로 어젯밤에는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던 저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일단 잘 대응을 했습니다. 약간 안타까웠던 점은 이게 제가 여기 이 봉에서 진입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 봉에서 이 봉이 윗골이 달려있을 때, 지금 이 봉이 윗골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하방 진입 주문을 엔터를 쳤는데, 그게 주문이 굉장히 많이 밀려가지고, 이게 하여튼 좀 체결이 굉장히 늦게 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이제 진입은 이 봉에서 했습니다. 결국 그 실질적인 진입은 후옥 빠지고 나서 여기 요 봉, 여기는 요 양봉 보이시죠? 이 양봉에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가격이 조금 아쉽지만, 이 봉에서라도 이 봉 윗꼬리를 딱 잡아서 일단 하방 진입을 했으니까 뭐 그다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저야 이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포지션을 잡으려고 갖고 가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솔직히 여기서 잡으나 뭐 그다지 뭐 아쉽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어제 그런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게 하여튼 미국 증시 그죠? 미국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한국하고 미국하고 확실히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서 주문 놓으면은 이게 뭐 제가 뭐 개인이다 보니까 전용 회선 쓰고 그런 것도 아니고, 확실히 좀 주문이 이게 좀 체결이 굉장히 밀린다는 느낌을 좀 자주 받긴 합니다. 하여튼 그런 아쉬운 점이 조금 있었지만은 어쨌든 뭐 대세엔 지장 없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을 해서 이거를 손절을 걸고 잘까 하다가 손절을 걸었다가 뺐다가 걸었다 뺐다 하다가 결과적으로 그냥 손절 빼고 그냥 마지막엔 잘 잡고요. 그러고 일어나니까 일단 뭐 제가 생각한 거와 약간 흡사하게 일단 뭐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처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부합해서, 어느 정도 제 예상과 부합해서 마감을 해서 계속해서 일단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 뭐 사실 제가 생각했던 가장 하방 진입에 좋은 시나리오는 그 전날 어떤 이런 음봉을 보였고요. 오늘까지도 좀 이게 약한 음봉을 만들면서 이렇게 하락 마감하는 게 어떤 제가 생각한 가장 완벽한 100점짜리 이게 이제 하방 진입 시나리오라 생각을 했는데, 어젯밤은 하락 마감한 건 아니죠. 결과적으로 장막판에 조금 올라오면서 음봉이긴 음봉인데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점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있다. 하락 마감을 했었어야 매도세가 강하다라 하락 마감을 했었어야 어제 매도세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선언을 할 수가 있는데,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죠? 어떤 강력한 매도세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약한 매도세가 돼서 100점짜리 뭐 그런 시나리오는 아니었고 한 90점 정도 뭐 되지 않겠느냐. 제가 예상했던 어떤
저의 기대에 90% 정도 부합하는 결과가 어젯밤 나타난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하방 진입 기준에서 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나스닥은 보시면은 조금 큰 분봉으로 보시면은 뭐 일봉으로 봐도 괜찮은데, 그래서 지금 다중고점형을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일 수 있습니다. 밀려야 될 때에서 일단 밀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딘가를 이제 붕괴를 시키면 이제 전환이 또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나스닥은 이제 어딘가 저항은 하긴 했어요. 그죠? 쌍고점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 큰 고점 덩어리 하나, 여기 큰 고점 덩어리 하나에서 이렇게 쌍고점 가능성이 생겼는데, 근데 뭐 예를 들어 다음 주에 또 올라간다. 그러면 또 안 되죠. 그죠? 그럼 하방 진입 못 합니다. 그럼 하방 포기해야 되겠죠. 여기쯤에서 이제 빨리빨리 연속성을 좀 보여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빨리빨리 빠질 거만 빨리빨리 빠져야 됩니다. 자꾸 버티고 그러면 또 올라가겠다는 의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자꾸 버티고 변동성 죽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움직임은 여기에 쌓여있는 이 지난번 전고점 자리에 쌓여있는 매물을 더 넘어가기 위해서 소화하는 과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서 나스닥이 하락하고 싶으면은 빨리 스피드감 있게 속도감 있게 하락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11월 그죠, 거의 뭐 11월 중순부터 해갖고 기회를 기다려가지고 어젯밤에 일단 제가 원하는 그런 모습에 거의 흡사한 그런 시나리오가 나와서, 그런 모습이 나와서 일단 진입을 하긴 했다. 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될지 모르겠고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그죠? 난 했으면은 이제 그냥 내가 해야 될 거를 했으면 이제 그냥 뭐 그걸 가지고 뭐 간절하게 뭐 바라고 뭐 그럴 것도 없이 그냥 무심하게 나는 또 나대로 즐거운 시간 보내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무심하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뭐 월요일날 미국 증시가 개장하고 화요일날 개장하고 해서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가주면 이제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수익을 취하면 되는 거고, 뭐 안 됐다 그러면은 아이고 안타깝네 그러고 또 털고 도망가면은 그만입니다. 물론 이제 뭐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는 그런 자리이긴 하나, 그래도 약간 무심한 그런, 약간 무심하게 좀 그렇게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감은 높아지나 조금 무심해지자,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심하게 봐야 이게 심리적인 또 그런 컨트롤이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러셀 지수인데요. 어젯밤에 사실 러셀 지수는 거의 뭐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왜냐면 나스닥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근데 지지력이 잘 안 보이네요. 그죠? 붕괴되기 직전입니다. 여기서 붕괴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거래일 동안 지켰던 지지선이 붕괴되는 거라서 여기서 붕괴되면, 그런 붕괴되는 걸 크게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추세 전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빠지면요. 여기서 빠지면 왜냐? 요렇게 한번 러셀 지수 크게 봐서 요렇게 한 파동으로 빠지고 반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고 여기서부터 또 빠지면 요렇게 하락 N자로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횡보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 구간이 길었기 때문에 요거를 어떤 하나의 반등 파동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빠지면은 하락 N자로 이렇게 빠지면서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뭐 아직 큰 틀에서 보면은 이 러셀 지수는 대놓고 고점과 고점들, 대놓고 저점과 저점들이 낮아지고 있는 그림이긴 한데, 그죠? 근데 뭐 현실적으로는 박스권 이 정도로 보는 게 좀 맞습니다. 박스권이고 어떤 박스권 안에서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끝내는 그런 그림이 될 수도 있다고요. 요까지만 보겠습니다. 거의 다 본 것 같고요. 금리는 사실 이제 그 장 막판이 되면서 어째 좀 더 떨어지긴 했어요. 장 막판이 되면서 장중엔 좀 어느 정도 좀 잘 버텼는데 장 막판이 되면서 쭉쭉쭉 떨어지더라고요.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아침 7시까지 금리가 좀 계속해서 좀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졌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그 금리 상승 베팅을 해놓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그 금리 상승 베팅을 뭐 선물이나 옵션으로 하는 건 아니고 ETF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ETF,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로 채권 투자를 저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제가 하는 게 투자인가 약간 의심스럽긴 합니다. 지금 채권 금리 상승에다 베팅해 놓은 거는 약간 좀 투기적인 의미가 좀 강하다라고 좀 보여지긴 하는데, 아무튼 그 채권 ETF, 그건 이제 미국 증시가 열려 있을 때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게 본장 시간인 거죠. 제가 진입한 그 금리 ETF는 일단 뭐 상승 마감했어요. 상승 마감했던가 하여튼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 깨야 될 자리를 깨지 않았고 하여튼 박스권으로 잘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금리 상승 베팅도 계속해서 일단 유지합니다. 뭐 일단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건 보시면은 분명히 중요한 지지선 깨고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일단 더 아래쪽으로 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가는 시나리오는 일단 기각된 겁니다. 아닌 겁니다.
금리의 상승 속도는 생각보다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 여기서 오히려 더 사실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분명히 여기서 막 금리가 계속 떨어진다라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금리는 이제 혼조한 구간 안에 갇힌 거예요. 여기서 다중바닥형 만들면서 이렇게 추세 전환될 가능성 여전히 높다라고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요일 날에 물가지표 높게 나왔잖아요. 분명히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재료이고 주말에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좀 있긴 있는 분위기라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엔 좀 위쪽으로 좀 올라가는 걸 좀 기대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이게 이번에 저점을 붕괴시키면서 계속 랠리를 하기에는 일단 이건 좀 물음표가 좀 제 생각엔 좀 띄워주신, 저는 일단 물음표를 좀 띄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리 상승 베팅은 계속해서 해놓고 있고, 다만 이런 꼬라지를 보니까 금리 상승 속도가 엄청나게 빠를 것 같다가 요렇게까지 많이 빠졌으니까 다음번 상승 속도가 좀 둔화되고 상승 목표치가 조금 깎여 내려갔구나, 이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자리 붕괴시키면서 단기적인 방향은 아래쪽으로 더 강화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저점이 있고 이 자리는 어떤 매물대이기 때문에 사실 혼란한 구간이고, 충분히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 눌림시 매수, 금리 눌림시 매수 여전히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 봤죠? 사실 저는 이제 이 지금 초장기물 채권 금리 상승에다가 지금 베팅을 해놓은 건데 30년물 국채금리를 사실 거의 따라갑니다. 30년물 국채금리는 보시다시피 그냥 아직까지 박스권이에요. 얘 얼마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지금 제 돈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 베팅은 아직까지 철회하지 않았다. 금리 상승 베팅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어제 장중에 결과적으로 이 미국 증시 장중에 이 제가 들고 있는 이 장기물 채권 금리 상승한다는 ETF는 오히려 장 초반에 한번 금리가 훅 빠졌다가 올라오면서 아래 꼬리 길게 달고 매수세를 확인했습니다. 금리는 일단 조금 더 제가 들고 있는 ETF 그런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홀딩에 그다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 베팅 유지한다.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 혼조합니다. 계속해서 혼조합니다. 빠질 수도 있었는데요. 버텼죠? 또다시 올라갈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은 음봉 하나 나오면 혹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양봉 하나 나오면 혹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예요. 횡보가 좀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양봉 하나 나오면 박스권 돌파 한착에 대한 기대감, 음봉 하나 나오면 이제 붕괴되는 거에 대한 어떤 우려, 기대감 이런 게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지금은요. 방향성 알 수 없는데 일단 이런 모습입니다. 어젯밤에 금리는 사실 그래서 하락 마감했는데 전반적으로 달러는 올랐다. 재밌는 모습이죠. 어쩌면 전쟁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 후티 반군 그 이슈의 영향을 살짝 받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쟁은 본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말에 이 전쟁이 조금 더 심화가 되거나 그러면은 이게 좀 더 영향을 좀 크게 미칠 수도 있겠죠. 그럼 달러가 올라가는 요인이 아마도 될 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쭉 살펴봤어요. 2년물 금리 좀 잠깐 한번 볼게요. 잠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년물 국채 금리는 어젯밤에 보시면은 더 떨어졌습니다. 왜냐? 물가지표를 핑계로 해서 더 떨어진 겁니다. PPI를 봐라. 이거 금리 인하 하겠네. 라고 하면서 이제 시장은 약간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듯한 느낌입니다. 목요일 날 밤에 물가지표 CPI가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년물 금리는 더 떨어지면서 어떤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욱 부추겼고요. 그리고 어젯밤에 물가지표가 더욱 더 낮게 나오면서 그냥 좋은 것도 좋고 나쁜 것도 좋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금리는 떨어졌는데요. 2년물 금리가 다시 저점을 갱신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은 하여튼 전혀 꺾일 기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물 금리가 엄청나게 좀 빨리 떨어지고 있고, 이런 점이 계속해서 어떤 장단기 금리차 정상화를 이끌어내고 있죠. 그래서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차는 이렇게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다. 정상화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요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한번 보고 넘어가자고요.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자고요. 그래도 오래간만에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차 이런 모습입니다. 어젯밤에 2년물 금리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크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정상화되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시나리오는 아직도 저는 사실 유효해요.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제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좀 급격히 좀 정상화될 수 있다. 장단기 금리차가 급격히 정상화가 되면서 어디까지? 최소한 한 0 정도, 지금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아직도 역전된 상태예요. 최소한 한 0 정도 이상까지는 이 장단기 금리차
예, 그 어떤 그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0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시나리오를 좀 가지고 있어 보고 있고요. 0 정도 부분이 또 어떤 중요한 저항이겠죠, 그죠? 예, 이 부분에서 또 약간 고민하면서 또 어떤 시장에 또 고민이 좀 있을 것 같고, 예, 어떤 그 중요한 자리니까 여기서 또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좀 할 것 같긴 하고요. 하여튼 얘가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0까지 분명히 0은 한 번은 터치하겠죠. 조만간 이번 파동으로 봐서는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 안에서 증시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그죠? 증시는 좀 부담스럽겠죠, 그죠?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0까지 저렇게 터치를 한다라고 하면요. 지난번에 옛날에 이런 시나리오를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베어스팁,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0까지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한 번은 좀 보지 않겠느냐. 그런 과정에서 증시가 좀 흔들리지 않겠느냐 살짝 이야기하고 나서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5%에서 막 4%가 붕괴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했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은 좀 여전히 좀 갖고는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장단기 금리차는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 정상화되고 있고, 여기 이제 무거운 저항이 있으니까, 예, 여기서 방향성 고민은 끝난 것 같아요. 일단 위로 올라가는 건 맞죠. 예. 일단 정고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좀 고민 다음 주에 조금은 할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싶긴 합니다. 멋진 조정 거친 거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상당히 급격한 상승을 이뤄냈고, 급격한 상승에 대한 급격한 조정도 나왔고, 다시 급격한 상승이 시작되고 있고,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할지 어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유럽 증시 잠깐 볼까요? 유럽 증시는 이런 모양이다. 어젯밤에 상승 마감을 했다. 반등시 매도 전략 뭐 할 수 있긴 할 수 있는데, 전일 나왔던 음봉을 거의 다 되돌리면서 조금 껄끄럽게 됐습니다. 굉장히 혼조합니다. 좁은 박스권 뭐 요렇게 박스권 그을 수 있는데, 박스권 내에서 음봉이 나왔는데 다시 되돌려 버리면, 이거 매도세를 다시 되돌렸으니 이거 뭐 좀 애매합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어쨌든 기준들은 다 살아 있습니다. 이런 음봉들 여전히 다 살아 있고, 이런 음봉들을 기준으로 하방 투자 충분히 할 만한 기준은 있죠. 전일 되돌려서 좀 씁쓸하긴 한데, 조금 좀 애매해지긴 했는데, 이 장대 음봉의 절반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좀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뭐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다. 아래쪽으로 여전히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다 본 것 같습니다. 쭉쭉쭉 내용 살펴봤습니다. 하여튼 애플 이런 거 그죠? 예, 말씀드렸던 중요한 자리 저항 이거를 이제 확인 불안하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런데 잘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점들. 변동성 지수들 보시면은 하방 경직성 잘 만들고 있다. 예, 변동성 지수들이 하방 경직성을 잘 지키고 있어서 시장은 좀 불안할 수도 있다. 지켜야 될 때 잘 지켰으니까 이거 사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S&P가 0.08% 상승했어요. 변동성이 0이었다. 어젯밤에 안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안 움직였는데도 변동성 지수가 상승했다. 야, 이거는 조금 좀 그죠?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불안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스닥 변동성도 보시다시피 어젯밤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거 나스닥 지수 어젯밤에 얼마나 움직였죠? 0.02%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다 보시면 됩니다. 딱 붙어 있었는데, 보합에서 딱 붙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는 상승했다. 이런 모습들은 사실 어떤 세력들이 풋옵션을 매집하기 때문에, 풋옵션이 죽지 않아서 뭐 이런 변동성 지수에 저런 강세가 나타나는 뭐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딱 그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좀 불안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봤고요. 어젯밤에 전쟁 이슈 때문에 금이 살짝 좀 들썩한 것 같고요. 하여튼 그죠? 금은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눌림시 매수 전략 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상승 추세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일단 생각을 하는데, 내가 말씀드렸죠. 금 자체가 매력적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다. 금이 매력적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근데 금 어떤 눌림시 매수 전략을 할 만한 그런 근거는 충분히 있어 보이고, 차트 모양도 뭐 그런 거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말씀드렸죠. 국제유가는 뭐 보시다시피 전쟁 이슈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가 이제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답답하다. 아직까지 답답합니다. 이거는 그냥 혼조한 구간이죠. 이건 엄청나게 혼조합니다. 분명히 근데 지난주에는 하방 경직성, 최소한 아래쪽으로는 잘 빠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는데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라는 힘도 약합니다. 혼조합니다. 그죠?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스가 엄청나게 강하네요. 가스는 이 정도 되면 정고점, 여기 정고점까지는 일단 목표치 열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한국 증시는 따로 국밥이다. 한국 증시는 뭐 미국 증시하고 별개로 이 지금 어떤 그 수급적인 불균형 뭐 그런 점들 지난번에 연말에 있었던 콜대박 그런 거에 영향을 해소하는 그게 이제 지금 코스피를 움직이는 주된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코스피는 계속해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쩌고 저쩌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코스피는 지금 애매한 구간에 들어왔죠. 그냥 자기 자체만의 어떤 기술적인 이유로 움직이고 있고 코스피는 주로 이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애매합니다. 단기낙폭 과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왔는데 그렇다고 반등의 신호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하방 추격도 할 수 없고 상방으로 베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그죠? 이미 저기 하방 진입하신 분들은 룰루랄라 하시면서 수익이나 잘 누적시키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되고요. 코스닥은 이제 이 박스권 하단 잘 지킬 수 있는지 여부 잘 보시면 되고 하단 붕괴되면 하락 추세 전환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뭐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